임대차 3법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고 있죠. 계약 만료까지는 천하무적 세입자. 임대차 3법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편가르기가 들어갔대요. 기사 제목부터가 엄청나게 편가를 의도가 있죠. 세입자 돈 받고 버티면 입주 어렵다 하면서 임대인 입장에서 많이 생각해주죠. 집주인에게 불리할 수도, 실거주 매수자도 입주 어려울 수도. 임대인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 왜? 언론들이 언제부터 임차인 생각해줬어요? 인제 와서 전세가 폭등하니 정부 비판하려고, 규제 막으려고 비판할 때나 서민 편 드는 척 해줬지, 언제부터 서민 편 들어줬어요? 임대차 3법 임차인 부담 늘어나면서 임대인 역차별 논란 불거졌다. 임대인 역차별이에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여태까지 받는 혜택, 임대인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가장 쉽게 설명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잔금까지 받지 않으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죠. 90% 이상은 그랬다. 근데 전세계약 만료시 볼까요?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했는데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돈을 못 돌려주는 경우에 어떻게든 빚을 내서라도 마련해서 돌려주는 것보다 계약기간과 관련 없이 다음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안 돌려주고 뻐긴다. 지금까지 임차인이 유리했을까요? 임대인이 유리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보증금이 제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다른 건 다 빼고 보증금이 제대로 왔다 갔다. 어쨌든 집에 대한 권리, 돈을 빌려주고서 이용하는 거고. 그렇죠. 뭐 이거 늘어나고 뭐 한다고 해도 어쨌든 간에 임차인이 더 오래 살면은 임대인은 그 돈을 계속 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빼겠다고 했을 때 돈 제대로 돌려주느냐,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돈 제대로 주느냐, 이게 핵심인데 그걸 비교해봤을 때 어땠어요? 임차인이 압도적으로 불리했다. 그러니까 차츰 개선해 나가야 되죠. 우리나라는 특히 외국이랑 다르게 전세라는 제도가 있죠. 전세 보증금은 어떤 나라들보다 집값에 비해서 보증금이 비싸게 들어가죠. 월세를 안 내니까. 큰 돈을 임대인에게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따지면은 임차인의 권리가 더욱 많이 보장이 돼야 되죠. 그런데 어때요? 지금까지 상황. 외국보다 훨씬 더 안 됐죠. 전세값 마구 올리고, 그것도 엄청나게 비싼 보증금인데 더 올려? 한 1억 더 내. 안 돼? 방빼. 이런 식의 임대인의 갑질이 난무를 했는데 언제부터 임대인이 역차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안 그러신 임대인 분들도 있겠죠.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역차별이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떨어뜨리는 거 아니잖아요. 안 그러신 임대인들은 어차피 5% 안에서 했다. 그렇다면 임차인도 5% 내에서 하는데 막 소송 걸고 그러겠어요? 분쟁 3배 폭증했죠. 임대차 관련 상담 건수 껑충 찌었다. 모호한 법 해석의 갈등이 커지고 뭐 그래서 한 달 5천 건. 대도 않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거 지금 자꾸 임대차 3법 깔려고 하는 건데 급증한 이유는 뭐예요? 그 전까지 세입자가 정 정도에서 인제 한 병까지 올라온 거예요. 집주인은 갑인데 그 전까지는 올려달라고 하면은 바로 올려주고 계약 만료되면 나가라고 하면은 나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5% 이상 올렸다. 이의 있음. 계약갱신 청구 분명히 1개월 전에 이야기했는데 집주인이 막 나가라고 그런다. 이의 있음. 그 이의가 늘어난 거죠. 모호한 법 해석 때문에 갈등이 커진 거예요. 돈 많은 임대인이 네가 과연 소송 걸 수 있을까 하고 버티는 건데 임차인들도 그렇게 무식하진 않죠. 법이 이렇게 보장을 해준다는데.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 임대인이 이렇게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법 시행 초창기에는 많이 물어보죠. 내일부터 집값 20억 이상 못 팝니다 라고 법이 나왔어요. 대충 본 사람들은 당연히 새로운 법이 나오니까 궁금해서 전화해보겠죠. 공시가격 20억인가요? 시세 20억인가요? 거래가액 20억인가요? 이거 아파트만 적용되나요? 단독주택이랑 다 적용되나요? 이렇게 뭔가 새로 시행되면 당연히 문의는 많아지게 돼 있어요. 임대차 3법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불리하고 임대인에게 유리해지는 법이더라도 문의는 당연히 많아져요. 당연히 새로운 법이 나왔는데 이게 확실한지 안 한지는 당연한 거죠. 모호한 법 해석은 둘째치고 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서 법령 읽어보고 아 이거 확실하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일반인들 중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임대인이 나한테 부당하게 하는 것 같은데 하면 물어보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부정하려고 여론 만드는 거죠. 그냥 공시가격 올렸을 때도 모호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의 신청 증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하도 말이 많으니까 이번에 아예 종합 해설지 발간했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자료실 가서 보면은 해설집 자료는 국토부나 법무부 홈페이지 정책자료 가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영상 한번 보시고 해당되는 내용 없으면은 웬만한 내용들은 들어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호법의 의미, 보호법의 적용 범위, 분쟁 조정 제도 해가지고 Q&A가 많았고, 그 다음에 뭐 임차인 권리들, 임대인 권리, 의무. 중요한 거는 지금 여태까지는 임차인 권리는 침해당하면서 임대인 의무도 지키지 않는데 임대인의 손을 들어준 경우가 많았더라. 이거는 법상으로가 아니라 관례상으로. 그런데 사실상 임차인은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법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이번에 새로운 법이 나오니까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의무를 지켜라. 임차인도 똑같아요. 이거 역차별을 하고 있는데 임차인도 차임 지급 의무 안 한다.
반환 의무, 원서 회복 의무 이런 거 안 한다. 쫓겨난 사유돼요. 근데 왜 한쪽에는 의무만 강요하고 한쪽에는 권리만 누리려고 했느냐. 물론 아닌 사람들도 많지만. 자, 그러면서 개정 이후 불안정 주택 임대료 상승, 갭투기꾼들이 자꾸 임대료를 올린다. 그 다음에 뭐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보장기간 연장한다. 저는 3+3까지는 갔으면 좋겠다. 학교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그래도 교육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처음에는 초등 보내고 다른 데 계약해서 중등 보내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은 계약 만료하고 이동하면 되는 거고, 고등까지 보내야 되겠다 싶으면은 하는 거고. 근데 2+2에서 하게 되면은 요 남은 2년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처럼 전세가 마구 올려도 계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 자식 학업 때문에. 그러니까 2+2보다는 저는 3+3이 좋다고 봅니다. 법안 발의되고 있는데 전세가에 비해서 너무 낮게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못 올려서 착한 임대인이 오히려 손해본다 라는 말이 생기지 않도록 공시가격 지금 뭐 80%대에 뭐 법안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80%도 심해요. 한 60% 정도까지 제한해서 전세가격 측정하고 상한제는 최대 5%까지, 집값이 너무 급등했을 때 임대료 너무 급격히 올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3+3 이 정도로 하면은 임대차 시장은 굉장히 안정될 것이다. 월세도 저기서 환산해가지고 기준 잡아놓고. 자, Q&A들 어떤 것들이 있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는 언제부터냐.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그러니까 최소 1개월. 그리고 지금은 그런데 12월 10일 이후부터는 최소 2개월 정도까지 해야 된다. 이거는 1개월 전에 이야기 안 하면은 계약갱신 청구권으로도 보호를 못한다. 다만 갱신 청구권을 쓰겠습니다 라고 그때 말하지 말고 갱신할 의사가 있다, 이 정도를 밝혀놓으면 되는 거죠. 매태 1회 1개월 안 남은 경우는 불가능하다. 시행당시 이미 4년 이상 임차 거주 중이다. 소용없어요. 법 개정 이후 1회예요. 되게 어이없는 게 이거 굉장히 큰 돈이 달린 건데도 조금만 알고서 일단 투입해서 해봐라 이런 얘기 자꾸 해봐요. 굉장히 정신 나간 행동이죠. 법 개정 이후 1회이기 때문에 4년을 살든 6년을 살든 8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1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도 요구권 행사로 보나. 아니에요. 묵시적 갱신 되신 분들 2년 후에 쫓겨난다고 불안해하지 말고 한 번 더 사용하세요. 묵시적 갱신 뭐예요? 임대인도 그냥 하고 있고 임차인도 그냥 흐지부지 하고 있고, 그러다가 흐지부지해서 계약 연장된 게 묵시적 갱신이에요. 묵시적 갱신은 일반 계약이랑 거의 똑같은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만 3개월 전에 나간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집 빼려면. 오히려 더 좋죠. 계약기간 다 안 채우고 3개월 전에 얘기하고 집 뺄 수 있어요.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임대인한테 불리하니까 임차인한테 불리해질 건 하나도 없다. 계약갱신 요구권 사전에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이 유효한가? 효력 없다. 예를 들어서 10월 계약 만료인데 6월에 임대인이 집 빼달라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7월 31일날 임대차 3법 중에 2개가 시행됐고 굳이 주위에 전세값이 너무 올라가서 못 나가겠어요. 집을 못 구하겠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11월 3일이다. 10월 3일 전까지 미리 계약갱신 요구권을 말 바꿔서 사용하겠다고 하면은 사용 가능한 거예요. 계약 만료 기간에 맞춰 나가기로 했으나 번복하고 갱신 요구권 사용할 수 있나?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법 시행 전 해당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한 경우, 이거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하더라도 상관없다.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 갱신 거절 통지의 이유가 집주인 실거주의 경우, 이 경우에는 불가하다. 갱신 요구권 행사 시 임차인 무조건 2년 거주해야 되냐? 일반 계약이랑 똑같아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다. 근데 1년 살다 나간다. 못 나가게 무조건 2년 살도록 한 거 아니잖아요. 나갈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에서도 보통은 그런 경우는 임차인이 도의적인 책임으로 복비 내주고 다음 임차인을 구해오고 나서 나가죠. 그렇지만 중간에 나갈 수 있다. 중간에 나가고 뭐 다음 세입자 받아와도 상관없는 거죠. 최초 계약 기간 1년 했는데 1년 이상 거주 가능한가? 존속 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2년 보장된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아닌데 1년 계약해라. 이게 유리하다. 1년 계약하더라도 법에 의해 2년이 보장이 되고 1년 살고 나가고 싶으면 계약서 들이밀면 되는 거고 2년 살고 싶으면 법을 들이밀면 되는 거다. 이거는 임차인한테 유리하게 갈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1년 계약하게 되면은 차임 증감 청구권 재갱신 돼가지고 쓸 수 있으니까 지금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 직접 거주 사유가 허위인 경우 확인할 방법은 임차인한테 정보 제공할 수 있도록 이거 추진 중이에요. 그리고 허위 사실일 경우 손배 요구하면 된다. 임대인인 경우 갱신 거절 가능한지, 법인인 경우는 안 된다. 다음에 살려고 실거주 하려고 샀는데 이런 식으로 샀다는 거 말이 안 되죠. 법인은 투기다. 그 다음에 언제 적용되냐? 계약에서 증액 또는 갱신 요구권 행사 시 적용된다. 물론 그 밑에 5% 상한제 제한은 있지만 무조건 5% 올려야 되냐? 아니죠. 얼마든지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 상한 이상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임차인이 동의를 해주면. 웬만하면 안 해주겠죠, 근데.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동의 없으면 임대료 증액할 수 없나? 동의 없으면은
협의를 통해서 이뤄지는데 협의 안 될 경우는 차임증권 청구권이나 분쟁 조정 절차 통해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분쟁 건수 늘었다고. 이거 임차인이랑 임대인이 팽팽하게 대립해서 그런 거죠. 그럴 때는 법적으로 정해주겠다. 둘 중에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둘 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법적인 내에서 결정하겠다. 분쟁 조정 절차 통해서 한다. 기자들 막 되게 세게 때리죠. 임차인이 거부하면 한 푼도 올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아니죠. 협의 통해서 한다. 갱신 계약 체결할 수 있냐? 아까 이야기했죠? 가능하다. 임차인이 해주겠다고 하면 가능하다. 예를 들어 1000에 40 살던 사람이 500에 45 살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초과했죠. 이거 5만원 차이지만 전월세 전환율로 초과했을 때 계약갱신 청구권 5% 초과 이상 할 수도 있다. 근데 이 정도는 월세 사는 사회적 통념으로는 보통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만원 정도로 통용되었기 때문에 이거 임차인이 거부 안 하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임차인이 네? 그러면은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합의했다. 11월에 계약 만료인데 6월에 임대인이랑 계약해서 1억짜리 빌라에 살고 있는데 2천만원 정도 전세 올려주기로 했다. 그런데 7월 31일 전월세 상한제가 나왔죠. 그러면은 합의한 경우에도 다시 조정할 수 있냐? 시행 전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행사 가능하다. 조정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미 체결했으니까 안 돼. 이런 거 안 통해요. 행사 시 전세에서 월세 전환 가능하냐? 전세 월세 전환은 모든 계약 갱신 요건 행사 범위 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둘 다 동의해야 된다. 임차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임대인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임대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임차인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둘이 하기로 했을 경우 그때 가능하다는 거죠. 주택의 범위는 모든 주택, 임대차 내는 주거용 건물 모두 적용,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것도 적용된다. 일부를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적용된다. 상가주택 이런 경우 다 적용된다. 주상복합, 다가구, 주거지다 하는 것은 다 적용이 된다는 거죠.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 자, 개인들만 적용되는 거예요. 번호 잘 보시고서 필요하시면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런 데다 연락하셔가지고 임대인이 아무리 봐도 부당하다. 근데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뭐 임대 사업자 끝나니까 뭐 자기는 뭐 해당 없다. 뭐 이딴 개소리 날리고 있다.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화 녹음하셔가지고 들려주세요. 분쟁 조정 제도 지역별로 연락처 있으니까 맞춰서 연락하시면 되고요. 전월세 보증금 뭐 지원센터, 임대차 즉시 전화 상담 이런 것들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분쟁이 늘어난 이유는 새로운 법이 나왔기 때문이죠. 임대차 3법 때문에 그렇다가 아니라 새로운 법이 나왔는데 누가 이걸 보자마자 빠삭하게 알고서 해요. 특히 세입자들은 더 심할 텐데. 갑질 끝났다 그 영상에서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갑질하는 일부 악질적인 임대사업자들 이렇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 집은 안 그랬는데 왜 그래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아니 내가 선량한 임대사업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일부 악질적인 갑질하는 임대사업자들은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임대인 역차별? 지금 관계적으로 봤을 때 임대인이 누리고 있는 권리가 7, 80이라면은 임차인은 2, 30밖에 되지 않았어요. 형평을 맞춰가는 거죠. 여러 가지 예외 사례 드는데 진짜 특별한 예외 사례 아니면은 5% 상한에 2년 갱신. 요거 대부분의 경우에 대해서 이게 다 적용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면 한번 물어는 보시되 일반적으로 5% 이상 달라. 2년 갱신 안 된다. 그런 거에 속아가지고 계약서를 1년짜리에 쓴다든가 전세가를 막 10% 20% 올려준다든가 이런 행동 하지 마시고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당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셔라. 중요한 거는 지금 임차인분들이 나중에 집값 떨어지고 나서 실거주로 내 집 마련 하셔야 될 거고 그런데 부당하게 해서 더 돈을 못 모으고 뭐 이자라도 조금 더 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그들이 버티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 그렇다면은 내 집이 아닌 곳에서 사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내 집 마련을 빨리 하기 위해서라도 임차인의 권리는 찾을 수 있는 것은 법대로 찾으셔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